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황준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치킨 게임과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도체의 구조를 중점으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게임이랑 자동차끼리 마주고 달리다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를 하게 되면 지는 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의 특성을 지닌 반도체 산업 또한 독점을 하게 되면 이익 창출을 하게 되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적자로 몰리게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로부터 스마트폰 AI로 인하여 앞으로 메모리 산업이 더 각광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D램의 시작이었던 인텔이 D램의 점유율이 82.9%였지만 오일 쇼크로 인하여 1분의 미의 투자가 부진하다 결국 1.5%를 파산하게 됩니다. 다만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일본은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엔 첫 번째 치킨 게임에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 요건을 살펴보면 30% 이상의 수율과 또 정부의 지원, 질 좋은 제품 생산과 장인정과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시장 파이가 작았던 한국의 삼성과 금성반도체, 현대전자는 살아남습니다. 내가 D램에서 3회가 D램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평면을 쌓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택 방안으로 웨이퍼 위에 한 층씩 쌓는 방식으로 반도체의 성능은 낮지만 수율은 매우 높고 불량 분석이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트렌치 방식은 웨이퍼 아래로 파서 한 층을 만들어 그 위에 층을 쌓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만 공정이 매우 어렵고 내부의 회로 또한 불량 분석 또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율이 낮습니다. 스택 방식을 택한 한국은 89년 16M 램을 만들고 92년 최초로 64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사용화에 따른 PC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D램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2차 치킨 게임의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왼쪽은 기업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램 점유율도 나타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에서 많은 공적 자금을 쓴 일본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되었고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힘온다는 퇴출당하고 대만도 본 고용량 제품들을 모두 철수하게 되어 한국과 미국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3차 치킨 게임은 2010년에 일어났고 대만과 일본이 그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듯이 한국 기업들도 생산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증산을 통해 D램의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 기업들은 고용량 제품을 철수하고 저용량 저성능 제품들만 만들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엘피다가 파산하고 결국 SK, 삼성, 마이크론 이렇게 세 명이 마지막 승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설비 투자를 통해 결국 우위를 가졌습니다. 세 원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더 싸고 공신의 혁신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신공정을 적극 반영하여 D램의 높은 수율과 새로운 구조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보는 관점으로 10조, 20조의 투자를 통해 과감한 집행을 통해 선행적으로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통적인 플래너 구조는 전력을 위해 전압 스케일로 사용하였지만 단체적 효과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게이트의 길이가 짧아지면 전류 조정 기능이 나빠지는 단율 형상을 의미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소모 전력이 많이 되면 충방전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SOI 구조를 하였고 이 구조에서 나아가서 두 개의 게이트를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나아가서 이제 핀 구조를 개설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전압 스케일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세면을 이용해 전류 제어하기 때문에 전압 제어가 더 좋아졌습니다. 기술의 공정 직접적 또한 증가하게 됐고 상용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에서도 아직까지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사용하였고, 현재 삼성과 TSMC에서 제작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게이트 간의 구별 문제나 적층 문제에 따른 공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제혁명과 AI로 이루어진 현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트랜지스터의 발전은 핵심적이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앞에서 점점 단전자 효과에 대해서 더 세밀한 전압 제어를 통한 전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스펫 3D 구조에서 게이트 3차원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차세대 GAA도 구철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멀티브릿지 채널 펫은 다중 시트로 구성하며 추가적인 영역이 필요하지 않고 위로 쌓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핀펫과 호환이 가능하며 풋프린트를 하지 않고 바로 MVC 펫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들도 아직까지 공정 과정이 복잡하고 효율이 불확실하며 비싸다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발표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반도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각의 트렌드를 살펴본 이후에 3세대 반도체의 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SCI 최신 논문으로 1세대 3나노에서 MBC 펫의 기술의 특징을 이전 모스펫과 비교해 해석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 앞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GAA보다 더 성능이 높은 제품을 양산해야 됩니다. 3D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며 소비 전력은 줄이고 성능은 높이고 면적은 줄이는 방법을 고찰해야 되며 이에 4개의 데이트에서 나아가서 더 혁신적인 모양인 MBC 펫을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뮤직패스를 이용하여 시대의 폭을 조절해 디자인을 유연하게 만들었으며 22%의 속도 향상과 34%의 전력 향상 및 0.7%의 논리 영역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항의 기능과 같이 고려를 하여 저항의 넓이가 반비례되고 길이에 비례가 되는 것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사용자에게 CPU와 데이터 시트 등을 제공하여 큰 이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특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12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그림에서는 낸도와 롤의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에서는 금속 게이트 튜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NC의 값을 변경하였을 때 이제 볼테이지가 50 이하에서 20mV까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차세대 반도체는 PPA가 아주 뛰어난 MBC 펫을 이용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이 만들고 있어서 효율 또한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는 AI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도체의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이 SCI급 논문인 탄소 시트를 이용한 새로운 GA-FET인 MBC-FET와 GAA를 구조에 관한 논문, 그리고 삼성과 LG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고 쓴 특강 책을 읽고 SCS 논문을 찾아 검증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